예,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밤입니다. 지금 그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산업자원부의 국장과 과장급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영장이 발부가 될 건지 아니면 기각이 될 건지에 따라서 또 전국이 좀 출렁일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영향을 받게 될 테고요. 또 원전 수사도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대전지검은 일단 영장과 관계없이 그 백운규 전 장관, 그 다음에 최이봉 당시에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지금 가스공사 사장이죠. 소환하겠다라는 방침은 굳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기사들이 언제나 많지만 볼만한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던 하루입니다. 개각도 있었습니다. 4명의 장관을 바꿨는데 행안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교통부, 여가부 이렇게 바꿨는데 제일 관심을 모았던 김현미, 추미애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였는데 김현미는 일단 대통령이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40% 선이 무너지고 하니까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이렇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김현미가 경질이 됐다. 이렇게 다들 해석을 했는데 또 청와대에서 굳이 부인을 했어요. 경질이 아니다. 성과도 있었다. 김현미가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꿨습니다. 3년 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근무 오래 했죠. 그 다음에 추미애는 역시 공수처와 윤석열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난 이후 내년 1월 다시 추가 개각이 있다니까 추미애는 아마 그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패싱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그대로 유임이 됐습니다. 여성 장관 또 숫자도 맞추는 부분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가미가 되지 않았나.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시대의 준비 과정 이런 것도 참작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가장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어제 취임하는 첫 일성이 자신이 지금 맡은 업무가 가장 중요한 게 막다드린 게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 건 아닙니까? 그 징계위원회 건에 대해서 아주 중립적으로 아주 공정하게 징계위원회를 처리하겠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SNS 채팅방에서 이 법무부 직원들과 채팅을 하는 과정이 카메라 기자에게 잡혔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 채팅하는 다른 사람이 이 차관을 보고 이 초식은 뭐죠? 라고 물었는데 이 초식은 무협지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무협지에서 자기의 무예를 한번 펼치는 것인데 이 초식은 뭐죠? 라고 물은 건 뭘 말하느냐면 윤석열 변호인 측이 오늘 아침에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죠. 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 요청도 하고 징계위 구성도 자기가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이건 징계 요청에다가 사실상 판결까지 자기가 다 내리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게 된다. 이게 공정한 거냐? 그래서 이 위헌 부분에 한번 물어보자. 헌법재판소에. 그래서 헌법 소원을 낸 것. 이 초식이 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이용구 차관이 판사 출신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용구가 윤회 악수로 보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실체, 그러니까 재판 실체에 또 징계 실체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될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윤 총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여러 가지 여론도 감안하고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법무부 직원들과 이런 얘기를 나눴다. 이게 중립하고 공정한 자세냐라는 겁니다. 이미 지금 자기들끼리 편들끼리 모여서 윤석열 찍어내기 협의하고 있는 게 딱 들통이 난 겁니다. 지금 이 차관이 아직 국회 경험이 많지 않고 처음 차관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에 오는 장차관들 거의 국회에 와서 아주 조심합니다. 이 휴대폰을 열어서 이렇게 채팅을 하거나 하는 부분요. 음란문을 보다가 들키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동안. 요즘 카메라 기자들이 카메라 망원 렌즈가 굉장히 성능도 좋고 잘 다루기 때문에 아주 짧은 순간에도 잡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잡혀서
망신을 당하고 중립, 공정, 우습게 된 상황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윤석열이 오늘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하니까 거기에 맞받아치듯이 또 추미애 측에서는 지난번 행정법원에서 윤석열을 직무 복귀시킨 그 판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걸 심사를 하게 되고 빨리 심사가 끝나면 노리는 것은 이제 여론전이죠. 우리도 맞받아치겠다,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거 보이는 건데 이것도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시효의 실익성 때문에 징계가 있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으니까 그까지는 가지 않게 보이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 대법원까지 문제가 계류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사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공수처입니다. 이제 9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개정 법안을 야당 필요 없이 공수처 만들 수 있는 개정 법안을 민주당은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오늘 법사위에서는 하루 종일 여야가 옥신각신했습니다. 또 여야 당 대표들도 국회의장과 만나서 이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기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법 개정은 안 된다. 지금 있는 법으로 어떻게든지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방법을 해보자. 이런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여당은 밀어붙이겠다는 태도인데 야당이 수적으로 엄청나게 밀리면서도 마지막까지 지금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위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의 최측근인 이모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요. 어제 발견이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도 나오고 도대체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사무실 복합기 좀 쓰고 사무실 기기 이런 정도인데 1,000만 원 가까이 이런 건데 도대체 그거로 죽을 일은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별건 수사가 있었다. 다른 데서 또 어떻게 돈을 받은 부분들이 드러났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승윤 지검장이 하는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윤석열 지검장이 사후에 이걸 보고받고 오늘 아침에 즉시 혹시 검찰 수사를 하면서 과잉 수사가 없었는지 바로 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검찰 수사에 따라서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도 드러나야 되겠지만요. 이 진짜 사건의 실체는 뭐냐? 그러면 이낙연 대표 또 비롯해서 옵티머스와 관계되는 여건들 20명의 명단, 리스트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로비를 한.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읍니다. 특히 더 많이 회자됐던 건요. 어떻게 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떤 여권의 실세라고 하나요? 이런 어떤 의혹의 문제가 생기면 그 키맨이라고 그러죠. 그 의혹을 풀 수 있는 실무 책임자들이 이렇게 스스로 숨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울산 송철호 시장 선거 개입 사건요. 그 핵심이 누구냐면 백원우, 당시 민정수석실의 백원우 밑에서 별동대원으로 불렸던 A 수사관, 지난해 12월에 스스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A 수사관은 백원우의 별동대원으로 불리면서 사실은 울산에 거주를 하면서 그 당시에 경찰들을 앞세워가지고 이 송철호 선거를 도왔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받던 핵심 키맨이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그 다음에 또 윤미향 사건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회계 의혹,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모은 것을 횡령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받는 이 역시 키맨이었죠. 윤미향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마포 쉼터 소장, 그 소장도 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이낙연 대표의 20년 가까이 이낙연 대표와 같이 정치 역정을 걸어온 도와준 사람인데 이낙연 대표의 집사라고 보면 되죠. 그 돈을 관리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 외에도 좀 계속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오거돈 부산시장, 전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총선이 있기 전에 이 사건이 불거졌는데 그걸 총선 때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틀어막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도 오거돈 시장은 시장을 사퇴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뭐 국회의원들과 전화 통화도 하고 뭐 우리 언론사 기자들과도 또 소통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못 버티고 이제 시장을 사퇴하게 되는 그 과정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아마 오늘 밤 늦게 그 산자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소위 신내림을 받았다는 산자부 공무원들의 영장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영장이 발부가 되면 아마 원전 수사는 더 급물살을 탈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징계위를 놓고 지금 윤석열 측과 법무부 측의 그 팽팽한 긴장, 또 공수처를 놓고 또 여야의 팽팽한 긴장,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